네. 네, 프린트물 보세요. 자, 맨 위에 3편 채권 563조 나오고 2편 물권 186조 나오죠. 그 186조의 그 법률 행위가 힘들면 이걸 갖다가 잔금 주고 뭐 하는 거? 서류 바꾸는 걸로 연상하시란 얘기예요. 이걸 물권 행위라고 그래요. 무슨 행위요? 물권 행위. 그러니까 매매를 하게 되면 각자 채권 발생시킨다 해서 무슨 행위고? 채권 행위고, 잔금 주고 서류를 바꾸게 되면 소유권 이전한다는 생각이 들죠. 잔금 주면 이제 소유권이 나한테 뭐 한다? 넘어오겠구나. 서류를 주게 되면 소유권이 넘어가겠구나. 그걸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행위야, 그게. 무슨 행위? 소유권 이전 행위. 그 소유권을 고치면 물권이죠. 물권 이전 행위라 생각하시면 돼. 결국 무슨 행위다? 물권 행위고, 매매를 하게 되면 각자 채권이 발생하니까 무슨 행위고, 채권 행위 통해서 물권 행위에서 등기했다. 그런 얘기 아시세요? 그럼 등기하면 뭘 취득한다? 본권 대표 소유권 취득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밑에 물권 무슨 주의? 법정주의라는 단어가 나오죠. 물권은 법정주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뭐하지 못한다? 창설하지 못한다가 돼 있어요. 이 규정은 강행 규정이 되겠지요. 563조는 임의 규정. 그러니까 위에 3편 채권법은 계약 자유 원칙 때문에, 그러니까 전형 계약도 있지만 비전형 계약도 만들어낼 수 있죠. 비전형 계약. 근데 물건은 전형 물건 8개 가지고 써야 되지. 비전형 물건을 당사자가 만들어내면 안 됩니다. 왜? 등기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뭐 연관이 있다? 등기. 그러니까 3편 채권은 무슨 규정이 많고? 그렇지, 임의 법규라고 그래. 무슨 법규? 임의 법규. 그러면 물권법은 강행 법규가 많죠. 그러면 이걸 여러분들이 임의 법규와 강행 법규를 다시 총칙에다 갖다 붙이면 적법성할 때 그 법에 들어가 있는 거야. 총칙이 능, 단통, 작사, 화가, 적, 타 있잖아요. 그러면 적법성이란 말 있잖아. 그럼 법은 뭐다? 사법은 강행법규와 임의법규가 섞여 있단 말이에요. 뭐하고 뭐가 섞여 있다? 강행법규와 임의법규. 그러니까 시험장 가서 찍을 때 채권법 소속이라 판단되면 어차피 찍는 거라면 임의법규라고 생각하고 답을 쓰고, 물권법이라 생각한다면 강행법규 생각하고 답을 찍으라는 얘기야. 설령 틀린다 할지라도 그게 기본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렇게 먼저 딱 굳어놓은 다음에 이제 가서 가끔 이제 예외적인 것들 있잖아.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보게 되면 눈에 들어올 거란 얘기예요. 근데 처음부터 원칙 예외를 다 따져가면 어떻게 된다? 공부 못해요. 됐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미등기 매수인이 등기 안 했는데 특약을 갖고 등기 안 해도 소유자는 매수인이다라고 거기다 뭘 맺어도 186조는 안 맞잖아. 그럼 그건 효력이 없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계약은 언제 이루어져요? 매매 계약은? 아니, 매매 계약은 언제 이루어지냐고. 거기 약정 돼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했어요. 둘이, 야, 우리는 계약서를 썼을 때 계약이 이루어져. 서로 이렇게 약속을 했어. 그럼 계약은 언제 이루어지는 거야? 왜요? 563조가 강행 규정, 강행 법규, 강행 조문이 아니라고요. 무슨 조문? 임의 법규라는 것은 그대로 따라도 좋고 뭐야? 그러니까 우리는 계약서 작성했을 때 계약이 이루어진다면 언제 이루어지는 거야? 그 563조가 무슨 법규이기 때문에? 임의 법규. 네, 그래서 밑에 8가지 물권 다시 나왔죠? 그래서 점유권 할 때는 본권 아닌 점유권, 소유권 할 때는 본권 대표 소유권. 네, 그러면서 제가 드리는 게 뭐냐면 이제 등기를 안 했을 때, 아까는 이제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에 뭐 한 다음에 소유권 취득한 다음에
누가 나를 공격하면 그때 이제 뭐야? 소유권 물청도 있었고 또 점유권 물청 가지고 용도에 맞게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뭘 하지 않으면? 그럼 뭐 미등기 뭐가 되는 거예요? 매수인 되는 거 아닙니까? 무슨 매수인이요? 그러면 갑이 을한테 부동산을 뭐 했는데 팔았는데 을이 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을은 뭐가 없어요? 이게 없단 말이에요. 본권, 대표, 무슨 권? 소유권이 없잖아요. 근데 현재 경작하고 있으니까 본권 아닌 무슨 권? 점유권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경작하다가 땅 사고 경작하다가 토지가 수용됐을 때 300억 나왔을 때 이쪽에 준단 말이에요. 이쪽은 뭐가 돼 있으니까? 그러면 이 을이 등기하는 방법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을은 다시 등기해달릴 거 아니에요? 300억 받으려면 천사. 그래서 정상 코스가 첫 번째가 다시 옛날 매매계약 서류가 있으면 매매계약 서류 가지고 와서 뭐 해달라? 그게 뭐야? 등기 청구권이라는 단어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 가지고 와서 뭐 한다? 등기를 하게 되면 비로소 뭘 취득한다? 본권, 대표, 소유권 취득한다. 근데 매매계약 서류가 없어졌어. 하도 오래되다 보니까. 그때는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취득시효라는 단어를 가지고 기억하셔야 돼요. 무슨 시효? 취득시효. 네, 취득시효 가지고 다시 등기해달라. 뭐 가지고? 가지고 와서 뭐 한다? 등기하는 방법이 있다. 그런 얘기야. 이게 점유 취득시효라고 해요. 무슨 시효? 점유 취득시효.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이제 등기 청구권이라는 이 타이틀이 한 문제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무슨 청구권? 등기 청구권. 됐습니까? 그럼 이제 미등기 매수인이 등기하는 방법은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할 거라 그런 얘기예요. 그럼 이제 프린트물에 보시면은 186조하고 187조를 갖다 들이댔죠. 그럼 부동산 반대는 뭐예요? 동산이죠. 그러면 부동산 반대말은 뭐예요? 동산. 두 가지가 있겠죠. 자, 그럼 부동산도 186조가 무슨 행위예요? 법률 행위죠. 법률 행위로 해서 뭐가 생긴다? 물건이 뭐한다? 변동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 이 단어를 쓰게 되면 편해. 법률 행위로 인한 것 아닌 것 쓸 수 있잖아. 그럼 동산도 뭘까? 동산도 똑같아. 뭐로 인한 거? 그럼 법률 행위 아닌 것은 비법률 행위 하면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법률 행위로 인한 것 가게 되면 조문상 이게 186조란 말이에요. 몇 조요? 그럼 법률 행위 아닌 것도 있겠지. 그게 바로 저거 187조의 프린트물에. 몇 조? 187조란 말이에요. 그러면 법률 행위라는 동산 물권 변동은 188조란 말이에요. 이건 나중에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나옵니다. 그러면 가장 키워드는 여기서 186조는 가서 등기를 하라고 돼 있고 뭐 하라고? 등기. 그러면 동산 가서 법률 행위로 인한 경우는 뭘까? 인도라고 그래. 뭐라고? 인도. 그 인도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점유 이전이야. 뭐라고요? 점유 이전. 자, 그럼 보세요. 부동산은 공시가 뭐야? 법률 행위 부동산은? 동산 법률 행위는 뭐야? 인도. 점유 받잖아. 가게 가서 물건 사는 게 전부 다 뭐예요? 돈 주고 바로 사잖아. 인도 받잖아. 그럼 공시 방법이 뭐야? 부동산은 뭘 가지고 공시하고? 동산은 그럼 물권법은 이 등기하고 점유 가지고 논다. 뭐하고 뭐? 자, 부동산 공시가 뭐죠? 말이 짧아요. 말을 좀 길게 해보세요. 부동산 공시는 뭐예요? 좀 이렇게 가서 애들 할 때 2명 다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2명 다 이렇게 쓰다듬어줘.
두 명 있잖아. 그 부동산은 공시가 뭐다? 점유가 아니고 등기다 하면 되잖아. 동사는 그 연습하라는 얘기야. 그러면 부동산 알리는 방법은 뭐예요? 점유가 아니고 등기니까 등기부에 있는 자가 이런 단어가 들어간단 말이야. 등기, 추정력. 여기는 점유, 추정력이라는 단어가 나중에 나올 거예요. 자, 부동산은 공시가 뭐죠? 따라서 부동산은 점유자가 소유자라고 추측하면 안 돼. 부동산은 공시가 점유가 아니고 뭐니까? 등기니까 현재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가 무슨 자가? 점유자가 소유자라고 추측하면 안 되고 등기부에 있는 자가 소유자라고 추측해야 되겠지. 그럼 부동산은 점유 추정력을 쓰면 안 되지. 뭘 쓴다? 똑같은 것을 항의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나날이 발전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처음이나 끝이나 그 수준이 맨날 그 수준이야. 그러니까 부동산은 점유 추정력을 쓰시면 안 되고 뭘 쓴다? 그러면 동사는 또 말 짧게 한다. 등기 추정력을 쓸 수가 없고 점유 추정력 단어를 쓴다. 자, 취득시에는 종류가 뭐가 있을까? 취득시효 종류는 뭐가 있을까? 이 앞에 다 답이 있어. 등기, 취득시효도 있고 점유 취득시효도 있다는 사실이죠. 그죠? 방금 전에 이거 있었잖아요, 지금 이거. 미등기 매수인이 점유하다가 취득시효 완성됐다. 등기해달라. 이게 무슨 시효? 근데 무슨 시효도 있다? 어떤 경우? 이 등기 취득시효는 여러분들 조카. 갑이 등기되어 있는데 배우자 을이 니코틴으로 갑을 뭐예요? 살해해서 그 상속을 받아. 그럼 상속 등기하겠지. 그 다음에 병한테 팔아. 병은 좀 싸게 사가지고 거기다 인테리어 해가지고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갑자기 죽은 갑의 조카가 나타나서 무시무시한 얘기를 하죠. 을이 뭐다? 살해했다. 그래서 상속 등기는 무효 등기다. 따라서 너의 등기도 무슨 등기다? 무효 등기다. 그게 바로 뭐예요? 등기 공시를 신뢰해도 힘을 안 실어주지. 그게 바로 무효 등기에 뭐가 없다? 공신력 없다가 돼요. 우리나라 판례는 무효 등기 공신력 인정 안 하거든. 그럼 누가 소유자야? 조카가 소유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조카가 현재 점유자한테 뭐라고 그래요? 본권 없잖아. 그러니까 본권 대표 소유자로서 뭐 하는 거예요? 가서 내놔 치워. 그러면 이제 등기 지워. 등기 뭐예요? 지워. 두 번째는 점유 내놔라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등기 지워달라는 얘기는 방해 제거. 점유 내놓으라는 얘기는 반환이 되잖아요. 그럼 줘야 돼 안 줘야 돼? 돌려줘야 되는데 병 딴딴딴딴 뭐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본권 아닌 점유하다가 물건에다가 인테리어 해가지고 공사대금 채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유익비야. 무슨 비? 유익비. 채권 가지고 무슨 권? 유치권. 본권 유치권 공격하죠. 이때 등기를 지어달라고 했을 때 뭐 했을 때? 유치권 가지고 등기 못 지어줘. 할 수 없습니다. 유치권은 점유를 내놓으라고 할 때 유치권 가지고 못 주겠다는 권리지. 등기 지호에 대해서 유치권 가지고 가는 게 아니죠. 그래서 방해 제거하고 반환이 구별돼야 돼. 방해 제거할 때는 등기는 지워줘야 돼. 내가 무슨 권이 있어도.
근데 점유를 내놓으라고 할 때는 뭐 가지고? 공격하면 된다. 그런 얘기 아시세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병이 등기 점점점 10년 되고 점유도 몇 년이 되면 등기 취득시효로 역공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세요? 그래서 무효 등기에 공신력 없다. 이 말을 뒤집는 말이 등기 취득시효. 이렇게 용어를 연결해 놓으셔야지 제목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무슨 시효? 등기 취득시효 할 때는 니코틴 살인 사건을 기억하시면 돼. 점유 취득시효는 미등기 매수 생각하면 돼. 됐죠? 자, 그 다음에 등기 취득시효 할 때는 등기도 10년이 넘어야 되고 점유도 10년이 넘어야 됩니다. 몇 년, 몇 년? 10년. 그러면 병도 모르고 팔 거 아니야? 정 살 거 아니에요? 그럼 정은 앞 사람의 등기 기간 더하기 내 등기 기간 더해서 10년 인정해 줍니다. 점유 더하기도 인정해 줘요. 그러니까 모두 인정하고 점유 더하기도 인정하고 등기 더하기도 인정합니다. 그걸 등기 승계라고 그래. 뭐라고요? 또 무슨 승계가 있을까?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과 노는 거예요? 물권법은 등기와 뭐예요? 점유. 그럼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 186조 옆에 뭐가 있는 거야? 이 비교가 되잖아 지금. 그러니까 563조하고 몇 조만 186조만 딱 켜놓고 옆에다 갖다 놓는 거야. 그럼 187조 제목이 뭐였습니까? 자, 186조는 등기해야 효력이 생기돼 있잖아. 근데 187조는 바로 제목 들어가지. 등기를 뭐예요?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물권 취득이죠. 상속, 공영, 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 규정, 부동산 간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지요. 그러나 등기하지 않으면 이를 뭐하지 못한다. 그럼 이런 거예요. 왼쪽에 186조는 자동 취득일까 등기 취득일까? 우측에 187조는 자동 취득일까 등기 취득일까? 그 연습하라는 얘기예요. 법률 행위는 자동 취득이 아니고 무슨 취득이고 등기 취득이고 우측의 법률 규정은 등기 취득이 아니고 자동 취득. 그래서 그 187조 상속, 그 다음 뭐 있어요? 공영, 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 규정 취득 있죠? 네, 이제 그쪽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페이지 163쪽 기본서. 그래서 186조하고 187조 이 두 가지 가지고 섞어서 다음 중 등기를 요하는 것, 요하지 않는 것 뭐 이렇게 섞어서 문제가 꼭 한 문제 나옵니다. 그러면 187조 상속 자동 취득이죠? 상속 등기 할 때가 아니죠. 그 다음 공영징수 자동 취득일까 등기 취득일까? 자동 취득. 판결 자동 취득. 근데 이제 판결 가지고 해석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164쪽에 꼭대기 3번에 형성 판결만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판결? 네. 그럼 요거는 이제 두 번째 줄에 예를 들어 있죠. 일필지를 갑을병이 공유하고 있다가 공유라면 하나 나오죠? 협의에 의해서 분할이 안 돼서 당사자 청구에서 법원에서 분할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 확정 시 물권 변동이 일어난다고 돼 있죠. 그리고 니은의 파란 글자가 뭐예요? 공유물 뭐예요? 네, 공유물 분할 판결입니다. 자, A가 사망해서 갑, 을, 병 세 사람이 상속을 받았습니다. 3분의 1씩. 이걸 우리가 지분이라고 표현합니다. 뭐 한다고요? 지분.
그러면 이 갑을병은 사업 목적은 없습니다. 뭔 없다고요? 사업 목적은 없는 거죠. 사업 목적 없이 이렇게 갖는 경우 또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 목적을 가지고 혹시 동업하는 경우도 있을까 없을까? 그러니까 지금 건물 한 채를 뭐로 갖다가 건물 한 동을 자 갑을병 세 사람이 사업 목적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경우도 있죠. 여기 무슨 목적이 있는 거예요? 있단 말이에요. 사업 목적 없을 때는 공유. 뭐라 한다? 공유. 사업 목적이 있으면 합유라고 합니다. 뭐라 한다? 공유, 합유. 됐습니까? 그러면 이 공유는 사업 목적이 없죠. 그럼 상속받은 이 지분을 갖다가 처분하고 싶습니다. 뭐 하고 싶다? 자, 처분할 때 전원 동의 맡아서 처분해야 될까? 각자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을까? 네? 이걸 보면 사업 목적 없잖아. 그러니까 전원 동의가 아니고 뭐요? 자유롭게 처분하고 나가도 관계없습니다. 다음, 내 지분만큼 뭐만큼? 자, 쪼개 달라 할 수 있겠죠. 자, 내 지만큼 쪼개 달라 청구할 때 뭐 할 때? 들어갑니다. 전원 동의 맡아서 해야 될까? 자유롭게 쪼개 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 전원 동의가 없습니다. 뭐다? 뭐가 없어서? 자, 이걸 갖다가 표현한 게 뭐냐면 이게 뭐냐면 공유물을 뭐를 갖다가 뭐 해달라? 분할해달라. 뭐 해달라? 네, 이게 바로 뭐예요? 공유물 분할 청구권. 뭐라고? 공유물 분할 청구는 자유입니다. 그럼 이쪽에 사업 목적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사업 목적 3년 동안 하기로 식당 하기로 약속했는데 이 지분을 갖다가 뭐 할 때? 처분할 때 과연 자유롭게 할 수 있을까요? 자유롭게 할 수가 없지.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전원 동의 맡아야 되겠지. 또 내 지분만큼 쪼개 달라? 말도 하면 안 되겠지. 그게 공유합의 차이점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 분할 청구했을 때 하는 방법은 뭘까요? 첫 번째 협의를 해보는 거예요. 뭐 한다고? 자, 그러면 협의해서 현재의 물건을 뭐 한다? 쪼개. 현재 물건을 쪼개는데 서로 뭐 해서? 합의해서 가서 등기를 하겠죠. 어느 때 취득할까요? 이거 서로 협의한 거지. 그러니까 뭐다 이거는? 등기. 근데 협의가 만약에 안 됐다면 법원에다가 소를 제기하거든요. 뭐 제기한다? 그럼 법원에서도 어디서도 조정 단계가 있어요. 무슨 단계요? 자, 조정을 해보고 안 되면 법원에 뭐로 들어가요? 판결로 들어가죠. 이 조정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드라마에서 주로 어디서 나와? 네? 이혼법정에서 나오잖아요. 특히 재벌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할 때? 이혼할 때, 예? 이 조정 단계를 거치죠. 이제 거기서 보통 뭐예요? 조정이 돼. 네, 이제 판결 가면 자기들의 그 실생활, 사생활 전부 드러나기 때문에 보통 여기서 돼요. 그러면 조정 단계에서 잘 조정이 돼가지고 그럼 뭐 하기로? 현물 분할하기로 만약에 뭐 했다? 합의가 됐어. 그래도 담아. 그래서 등기했단 말이에요. 어느 때 취득할까? 네, 판례 태도도 이게 일로 가더라고. 판례 태도예요. 어떤 판사는 법원에 왔으니까 자동 취득이라고 하는데 다수 의견은 뭐예요? 등기라고. 그래도 안 됐어. 그럼 어디로 가요? 법원에서 현재 물건을 쪼개라. 예? 라고 뭐 했어요? 판결 때려버려. 그 다음에 등기하겠죠. 어느 때 취득할까?
네. 이게 무슨 판결? 형성 판결. 이게 키워드입니다. 멋있어요? 그래서 여기 공유물 뭐예요? 분할. 판결. 그러니까 조정 단계에서 협의가 됐다면 언제? 아니, 등기. 그러니까 합의했다는 말이 나오면 뭐 한다? 등기. 그게 이제 판례 태도입니다. 그래서 무슨 판결? 형성 판결을 하나 기억하세요. 그럼 나머지 판결들은 전부 다 등기 한때입니다. 그럼 이행 판결 가지고 해볼까요? 무슨 판결? 이행 판결. 여기 보세요. 취득시효가 뭐가 됐어요? 등기청구권 행사할 수 있죠? 네. 안 해주네. 안 하면 법원에 소송 제기가 되겠지. 네. 그러니까 법원에서 판결 내린단 말이에요. 이행하라. 무슨 판결? 이행 판결. 소유권 취득합니까? 아니요. 소유권 취득 못하죠? 왜? 등기 취득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판결 중에서 무슨 판결? 형성 판결. 다음, 경매는 경락대금 다 뭐 했을 때? 완납했을 때 소유권 취득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기타 속에, 뭐 속에요? 기타. 이 기타 속에 이제 시험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거기 기억, 신축은 당연하지 않을까요? 네. 신축은 뭐죠? 완성 시 자동 취득이지. 네? 등기할 때 취득하는 거 아니죠? 단, 처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등기, 보존 등기해서 이전 등기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취득은 자동 취득이지만 뭐 할 때는? 처분할 때는 뭐 해서? 등기해서 처분할 것. 자, 그 다음에 니은, 디귿 묶으세요. 니은, 디귿. 니은 제목은 뭐죠? 자, 디귿은 차이가 뭘까? 네, 그렇게 이게 똑같습니다. 법정지상권은 관련 조문이 있죠. 그러니까 조문에서 확인되는 법정지상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관습법상 무슨 지상권? 법정지상권은 조문에서는 확인이 안 돼. 어디서? 판례에서 확인할 수밖에 없는 법정지상권. 특히 거기 366조 있습니까? 네. 몇 조? 366조. 이게 저당권 관련 법정지상권. 자, 그걸 간략하게 여기다가 그림을 그려드리게 되면, 네, 토지에다가 뭐에다가? 자, 토지에다가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아무것도 없었어. 뭐 없었다고요? 건물이 없었다. 근데 건물이 뭐예요? 있었다. 그래서 같았다. 토지 건물이 뭐하다? 다르다. 세 가지 경우가 있어요. 이건 빈 토지 아무것도 없었지. 그 다음에 건물이 신축된 경우. 뭐 된 경우? 세 가지 경우입니다. 그래서 저당권 법지가 나오면 손동작 들어가세요. 아무것도 없었다. 토지 건물이 같았다. 달랐다. 어느 그림이 제일 예뻐요? 같았다. 네, 이때만 법정지상권을 인정해 준다는 거. 아무것도 없다가 건물을 뭐 하면? 같은 법정지상권 인정 안 합니다. 법은 딱 인정하고 끝나는 거지. 이것도 되고 저 이런 게 없어요. 아, 달랐죠? 뭐 인정하지 않는다? 법치가 인정되면 건물을 철거할 필요가 없어요. 아까 지상권은 뭐지? 지상권은 토지 소유자가 허락을 해서 빌려 쓰는 게 지상권이었잖아. 그건 이제 약정 지상권이지. 근데 무슨 지상권은? 토지 건물이 같았다. 토지의 저당권 설정 당시 같았는데 토지만 경매가 되면 토지와 건물 달라지죠. 그럼 처음부터 남의 건물, 남의 토지 건물 지은 게 아니었잖아. 그러니까 뭘 인정한다? 그럼 여기는 건물을 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철거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여기는
건물을 철거해야 돼. 이쪽은 철거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그건 운명이야. 아셨어요? 그래서 포인트는 법정지상권은 나중에 건물을 뭐 하지 말자. 네, 이게 뭐에 가는 거예요? 법정지상권이야. 조문에 따라 들어간 거야. 관습법 법지는 조문에 놓고 뭐하다? 판례에서 확인되는 거야.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이런 거예요. 토지 건물이 같았는데 뭐였는데? 토지 건물이 같았다. 근데 같았는데 토지를 뭐 하면서? 매매하면서 건물을 철거한다는 뭐가 없었다면? 특이하게 없었다면? 갑은 건물 사용 의지가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있죠. 그래서 이 갑한테 인정하는 게 뭐다? 거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에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법정지상권 종류도 두 가지. 법률법지와 관습법 법지, 조문법지와 판례법지 두 가지 나눠서 보는 겁니다. 자, 어쨌든 법정이기 때문에 등기 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기 비읍이 있을 거예요. 비읍이 뭐죠? 혼동에 의한 물건 소멸이죠. 이것도 조문이 딱 하나이기 때문에 출제됐을 때 쉽게 다 맞출 수 있어. 그럼 글자를 생각해 봅시다. 혼동 있죠? 혼이 뭘까? 혼합. 섞였단 말이야. 그 다음에 동자가 뭘까? 아니, 같을 동자. 그러니까 혼합돼서 동일인에게 들어갔을 때 필요 없는 물건은 소멸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8개 물건 아까 분류된 것을 보세요. 프린트물에. 프린트물 있습니까? 자, 물건의 혼동과 3편 채권 혼동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혼합해서 동일인에게 들어간다. 그러면 방금 전에 혼동이 종류가 몇 가지? 두 가지. 3편 채권에 혼동이 있고 2편 물건에 혼동이 있다. 자, 갑이 을한테 돈 10억을 빌려줍니다. 갑은 10억에 뭐가 있고 을은 10억에 뭐가 있다? 채무가 있습니다. 그러다 갑이 뭐 한다? 사망합니다. 사망하면 뭐가 이루어지죠? 상속. 네. 그러면 을이 상속받으면 어떻게 될까? 알고 보니까 갑은 아버지고 을은 아들이었어. 돈 빌릴 때도 뭐야? 이건 법률 문제로 들어가서 그냥 준 게 아니에요. 소비대처로 얼마를 준 거예요? 10억. 사인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속을 누가 받으면? 그러면 을이 10억에 뭐하고? 채무를 갖고 있다가 10억에 뭘 받으면? 10억의 채권을 받으면 이 의미가 없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 10억 돈 어떻게 한다? 혼동으로 뭐 한다? 소멸. 근데 채권의 혼동은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이제 물건 혼동이 시험 범위야. 그럼 물건 혼동은 뭐가 있을까? 아니, 거기지. 8개 물건을 보세요. 제가 이제 본권 가지고 얘기할게요. 뭐 가지고? 본권 아닌 점유권을 갖고 있습니다. 뭐 갖고 있다고? 그러면 노트북을 지금 빌려 쓰고 있어요. 공짜로. 그럼 뭐 하고 있죠, 지금? 점유하고 있잖아. 그러다가 샀어. 그러면 본권 대표 소유권 취득했죠. 이 본권 아닌 점유권하고 본권 대표 소유권이 섞여서 혼합해서 동일인에게 들어갔죠. 이 본권 아닌 점유권은 사라질까? 그대로 있는 걸까? 네? 그대로 있습니까? 사라집니까? 그대로 있죠. 그럼 본권 아닌 점유권하고 본권 대표 소유권이 혼합해서 동일인에게 들어가더라도 이 본권 아닌 점유권은 성질상
혼동으로 소멸할 이유가 없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혼동은 어디서 일어나는 걸까? 점유권의 일이 아니고 본권 안에 들어가서 순서를 기억하셔야 돼요. 점유권자가 본권 취득했다 해서 점유권이 사라질 필요가 없는 거야. 점유권은 뭐 관계없이 본권 있다 없다 관계없이 현재 사실상 지배가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권리죠. 따라서 점유권은 혼동으로 뭐 하지 않는다? 소멸할 이유가 없다. 그럼 혼동은 어느 세계에 들어가서 문제야? 본권 안에 들어가서. 그럼 본권 안에 들어가면 소유자가 있고 제한물권이 있지. 거기 표로 보라는 얘기예요. 그럼 제한물권에 예를 들어서 전세권을 갖고 있습니다. 뭐요? 그러면 전세권 갖고 있다가 여유가 돼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도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러면 본권인 전세권 갖고 있다가 본권 대표 소유권을 뭐 하면? 취득하면 전세권하고 소유권이 혼합해서 같은 사람한테 들어갔지. 그러면 전세권은 존재 가치가 없으니까 소멸합니다. 언제 소멸할까요? 자, 등기부에 갑부가 있죠? 을구가 있죠? 그럼 갑부에 누가 소유권 갖고 있고 갑이 소유권 갖고 있죠? 자, 을구에 뭐 갖고 있어요? 이 사람이 전세권 갖고 있었죠? 등기돼 있죠? 을이 뭐 취득하면? 소유권 취득 날짜가 7월 1일이야. 며칠? 그 다음에 이 전세권 등기를 말소할 때가 있겠지. 말소 날짜가 8월 1일이야. 그러면 이 전세권은 언제 소멸할까요? 묻는 거예요. 7월 1일 날 소멸할까요? 8월 1일 날 소멸할까요? 왜요? 네. 법률 규정이기 때문에. 자동 소멸일까 말소 소멸일까 지금 그거 묻는 거예요. 자동 소멸일까 실제로 말소해지 소멸할까 묻는 거예요. 법률 규정은 뭐예요? 자동 소멸이야. 따라서 뭐 취득하는 순간? 그러니까 이 말소하기 전까지 이 등기는 그냥 무효 등기일 뿐이라는 얘기예요. 효력이 뭐예요? 없다. 됐어요? 자, 그런데 이 전세권 밑에 부기등기 형식으로 무슨 형식으로? 네, 병이 저당권을 갖고 있습니다. 뭐 갖고 있다고? 저당권. 그러면 전세권이 병의 권리의 목적이 됐죠. 네? 이런 상태에서 뭘 취득하게 되면? 이 전세권이 사라지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안 되지. 왜? 이 저당권을 보호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따라서 이 제한 물건이 제3제 권리의 목적이 되면 혼동으로 뭐 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습니다. 됐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프린트물 뒷페이지 피시면 22번 제목이 뭐예요? 물건에 뭐라고 돼 있어요? 혼동돼 있죠? 또 우측은 또 채권의 혼동이란 말 있죠? 혼동 있죠? 네, 채권 혼동은 신경 쓰지 마시고 물건 혼동만 신경 쓰시면 돼. 그럼 혼동은 생각하세요. 점유하고 본권이 섞였다 해서 점유권 안 사라지지? 그러니까 혼동은 점유권과는 관계가 없는 거고 본권 들어가서의 문제야. 순서 기억하세요. 혼동은 뭐라고? 점유권과는 관계가 없고 본권 들어가서 문제지. 그럼 본권 들어가면 뭐하고 뭐로 나눠? 소유권하고 제한물권 나누잖아. 일일이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소유하고 제한물권이 뭐하면? 혼합, 동일, 섞이면 제한물권은 존재 가치가 없다. 그래서 뭐한다? 소멸. 자동 소멸, 말소 소멸. 자동 소멸. 그래서 모를 때는 그냥 자동으로 가세요. 왜?
187제의 기타가 있단 말이야. 모를 때는 모르겠다. 거기 있을 것이다 라고 뭐 한다? 찍으란 얘기야. 됐죠? 네. 자, 그런데 제한 물건이 제3제 권리의 목적이 되면 소멸하지 않습니다. 됐죠? 네. 그래서 본권 들어가서 제한물권, 소유권이 같이 들어가면 제한물권은 자동적으로 혼동으로 소멸하고 제한물권이 제3자의 목적인 때도 역시 뭐야? 소멸하지 않겠죠? 자, 기본서 가보겠습니다. 네. 178쪽. 네. 178쪽. 가로 2번 제목이 뭐죠? 거기다 조금 살을 붙이면 뭘까? 점유권 3개가 아니고 본권 들어가서. 그죠? 본권 대표 소유권하고 본권인 제한물권이 플러스 되면 혼합 동일인에게 들어가면 원칙적으로 뭐한다? 소멸. 자, 가로 2번에 니은에 보시면 전세권자 을이 목적 부동산 소유권을 갑으로부터 취득하면 을은 전세권과 소유권을 가지게 되죠. 혼합 동일하게 들어가죠. 전세권은 혼동으로 소멸. 자동 소멸하겠죠. 그런데 2번의 기억 제3자 이익을 위해서 소멸하지 않는 경우죠. 예를 들면 갑수의 토지 을이 뭐 취득하고 지상권 취득하고 이 지상권에 뭐가 붙었다? 저당권 붙었죠. 그럼 지상권에 저당권이 붙었을 때 지상권이 소유권 취득하면 죽이면 안 되지. 그 제3자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거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자, 우측에 179쪽에 가로 4번 있어요. 1번 체킹. 점유권은 성질상 혼동으로 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혼동은 점유권 이야기가 아니고 본권 들어가서의 문제야. 그걸 항상 연습을 해놓으란 말이에요. 자, 그럼 거기까지 이해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제 178쪽에 예외의 니은 있죠? 네? 그걸 박스 하셔가지고 그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178쪽입니다) 왼쪽 페이지에 예외의 니은 있죠? 본인 이익을 위해서 뭐 하자는 경우? 네, 거기 보면 자, 거기 예가 있습니다. 갑소유 토지에 을이 몇 번 저당권? 1번 저당권, 병이 2번 저당권 갖고 있다. 1번 저당권자 을이 갑수의 소유권을 뭐 하면? 취득했을 때 자, 을 본인 이익을 위해서 1번 저당권은 뭐 하지 않는다? 왜 소멸하지 않을까? 지금부터 확인합니다. 자, 갑구의 소유권자가 이 토지를 은행에 뭐로 집어넣고 담보로 집어넣고 대출을 받죠. 그럼 대출해준 은행은 어떻게 돼요? 이 부동산 담보로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다 들어간다면 을. 자, 을은 뭐 때문에? 자신의 빌려준 뭐 때문에? 채권 때문에 뭘 갖고 있다? 저 당권 갖고 있겠죠. 금액이 이 채권액이 1억입니다. 얼마요? 1억. 다시 또 갑이 토지 담보 대출을 받고 병으로부터 다시 저당권 설정해 줍니다. 역시 병도 뭐가 있다는 걸까요? 채권. 똑같이 1억이라 합시다. 그럼 저당권자도 무슨 변제가 있고? 그러면 저당권자 1번 저당권자가 1억 받고 두 번째 순서 들어가서 받는다는 얘기죠? 이런 상태죠? 자, 이때 1번 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살 수도 있죠? 그러면 이 1번 저당권이 소멸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1번 저당권이 만약에 뭐하면? 만약에 소멸하게 되면 병이 1번이 되는 거죠? 그죠?
이 상태에서 병이 저당권을 실행하면 어떻게 될까? 경매 집어넣었다는 얘기. 뭐 집어넣었다? 자, 정의 경락받습니다. 네, 딱 1억에 낙찰받았어요. 얼마? 1억. 자, 자동 취득입니까? 등기 취득입니까? 자동 취득.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경우 정의 뭐 했다고 그랬어요, 지금? 딱 얼마가 나왔다고요, 지금? 1억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소유권 취득과 동시에 을 사라지겠지. 네. 말소 소멸, 자동 소멸. 경매는 뭐예요? 자동 취득이니까 날아가겠지. 그러면 을은 슬프겠네. 유유가 되겠지. 새로운 소유자 소유권 취득했으니까 기쁘겠네. 저당권자 1억 입장권 들어가 받아 나가겠네. 병도 기쁘겠네. 누구만 슬퍼? 을이 괜히 못 취득해서 남은 이득이 아무것도 없잖아. 그죠?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앞에 있는 사람이 소유권을 뭐하면 취득했을 때 이걸 죽이면 부당하게 순위 승전해서 을은 아무것도 이익을 못 얻잖아요. 이와 같은 경우는 이거 죽이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이때 뭐 한다? 살려야 돼.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게 살아있는 상태에서 누가 경매하더라도 아니 을은 배당 받잖아. 누구를 보아야 돼요? 을. 그런데 을이 취득하는 게 아니고 혹시 누가 취득할 수도 있을까? 병이 취득했습니다. 뭐 취득했다고? 그러면 이때 이 병은 죽여도 좋습니다. 왜? 죽여도 이 사람의 순위는 변함이 없죠. 아까 죽이면 부당하게 올라타지. 순위 변동이 생겼잖아. 순위 변동이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1번이 취득했을 때는 죽이면 올라가서 안 되고 2번이 취득할 때는 2번 죽여도 그대로 관계 없죠. 자, 손가락 기억하세요. 손가락 2개. 몇 번? 1번, 2번. 1번이 취득했습니다. 1번 죽이면 어떻게 돼? 올라타면 안 돼요. 올라타면 안 되죠. 근데 2번이 취득하면 올라타는 거 없잖아. 그대로 순위 그때 1번이잖아. 관계 없어.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저당권 3개가 있었어요. 몇 개? 3개. 2번이 취득했어. 죽여 살려? 살려요. 왜? 또 올라타면 안 된단 말이야. 3번이 취득하면? 죽여요. 마지막에요. 저당권 5개 있어. 4번이 취득했어. 죽여 살려? 살려요. 왜? 올라타면 안 돼. 5번이 취득하면? 죽였습니다. 아시겠어요? 이걸 선생후사. 앞에 있는 사람이 취득하면 살리세요. 왜? 죽이면 올라타기 때문에 안 돼요. 근데 뒤에 있는 것이 뭐 하면? 취득했을 때는 죽여도 순위 변동 없죠. 그래서 프린트물에 25번하고 27번 있을 거예요. 있어요? 중간에 26번 있죠? 26번에 써놓을 말이 선. 앞선 자는 뭐하고? 생. 살리시고 뒤에 후는 사. 죽여도 좋다. 무슨 후사? 그럼 꼭 저당권만 나오는 게 아니죠. 네? 자, 그럼 거기 178쪽 가시면 몇 쪽 가시면 판례 2개가 나오죠. 자, 1번 판례에 A 부동산의 갑이 근저당권 취득한 후 을이 가압류 등기 격려가 됐죠. 자, 이때 근저당권자 갑이 A 부동산 매수에 소유권 취득한 경우 갑의 근저당권은 혼동으로 소멸할까 소멸하지 않을까? 소멸하게 된다면 가압류
을이 또 올라타지. 그래서 부당한 이득을 얻게 되는 바, 근당권자 갑이 손해를 보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되기 때문에 갑의 근당권은 소유권 취득하다 혼동으로 뭐 하지 않는다. 이거 똑같잖아, 이거. 올라타잖아, 지금. 다음 2번.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과 임차권이 동일하게 귀속하면 임차권은 혼동해서 뭐 하죠? 소멸하죠. 그러니까 채권, 임차권 가지고 빌려 쓰다가 본권 대표 소유권 취득하면 채권, 임차권은 소멸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임차권이 대항 요건을 갖추고 있고 또한 대항 요건 갖춘 후 뭐가 들어왔어요? 저당권이 설정된 때. 그럼 대항력 있는 임차권 있고 밑에 저당권 있죠. 그럼 앞에 있는 사람이 소유권 취득했지. 그럼 그 임차권을 소멸하면 어떻게 돼요? 또 아래 것이 또 뭐 하는 거예요? 또 올라타잖아. 그럼 죽이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판례 1번, 2번 같은 거란 말이야. 뭐라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놓고 하면 되잖아, 이게. 이거 죽이면 올라오면 안 되지. 근데 이거는 이게 뭐다? 선생후사. 그래서 26번은 1번 저당권, 2번 저당권. 누가 소유권 취득했어요? 자, 1번 저당권 죽여야 돼, 살려야 돼요? 죽이면 또 아래 것이 뭐 하는 거예요? 올라타지요. 또 우측은 누가 취득했을까? 2번이 취득했죠? 그럼 2번 저당권 죽여도 좋잖아요. 순위 변동 없죠? 그러니까 기억하세요. 혼동은 첫 번째 점유권 이야기가 아니고 본권 들어가서 하는 얘기예요. 그럼 원칙 소멸하죠. 제한물권. 제3자의 권리 목적 소멸하지 않죠. 그건 다 알아. 근데 지금 몇 번 나왔을 때 1번 저당권하고 2번 저당권 나왔을 때 기억하면 어떻게 된다? 올라타면 안 돼요. 그게 뭐예요? 선생후사. 그러니까 점유 얘기가 아니고 본권 들어가서 논다. 그죠? 본권 들어가서 뭐 하지 말아라? 올라타지 말 것. 그게 뭐예요? 선생후사. 그 두 가지 딱 관점 가지면 안 틀릴 거예요. 네,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